대한민국의 전 세계의 하나뿐인 유일한 경제TV 권순우 기자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일한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번에 저희가 제가 유일한 경제TV에 합류한 첫 편이 네.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뜨겁긴 했나요? 아, 예, 뜨거웠습니다. 네. 그 정도면은 따끈따끈한 정도는 충분히 됐던 것 같은데,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그 주주 환원을 많이 하는 애플의 그 방침이 네. 주주 자본주의나 어떤 그 경제 원칙에 부합하는 좋은 거다라는 관점도 있었고, 네. 반대로 애플의 미래를 현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뽑아먹는 거는 좀 기업의 미래를 너무 준비하지 않는 거 아니냐, 재무적인 관점에서 너무 위험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을 때 그 금리라도 한번 올라가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저런 네. 관점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했던 에피소드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편집이 나가가지고, 이제 완판도 한번 원본도 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음모론도 얘기했잖아요. 3자 회동 했을 거다. 아, 그 음모론이 안 나갔나요? 네. 나갔어요? 우리가 이제 그 애플의 그 재무정책을 지난번에 좀 이제 보여줬잖아요. 예, 예. 엄청나게 그 재무 활동을 통해서 막대한 현금을 쏟아붓는, 이게 이제 상당 부분이 주주들한테 간다. 예. 그걸 통해서 이제 ROE가 엄청 뛰고, 이 높은 ROE가 워런 버핏을 포함한 모든 주주들이 지금 이런 어떤 환호하게 될 이런 어떤 근본적인 동력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은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냐 했을 때, 이제 어떤 댓글들은 이건 미국이기 때문에,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빚내서 주주들한테 줄 수도 있는 이런 과감한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도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펀더멘탈하게 저는 좀 넓게 해석했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냐라는 얘기를 넘어서 금리를 낮은 금리로 계속 가져가겠다는 걸 통화 정책을 굉장히 완화적으로 쓰겠다는 건데,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쓰겠다는 건 환이 약해질 우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축통화라는 거를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그렇게 경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정도의 통화 정책에 힘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좀 이제 그게 이제 사실 무난한 해석이고, 예.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뷰인데, 약간 그런 리스크는 있어요. 지금 이제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그냥 이벤트인 건지, 여러 가지 음모론도 많고, 빅파마들이 이거 가지고 지금 대박을 지금 완전 꽃놀이패를 가졌다, 이런 얘기도 많고 한데, 어쨌거나 이걸 통해서 지금 달러화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풀려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그 일종의 기축통화로서의 그런 플레이가 엄청나게 이제 그 영역도 넓고 마음대로 이렇게 카드도 많고 할 텐데, 지금은 또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저는 또 있다고 보거든요. 중국은 펀더멘털이 지금 미국처럼 많이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달러화 약세가 지금 상당히 좀 가파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사실. 예, 예. 예, 그래서 언제까지 이런 것들을 FRB가 괜찮아. 파월 의장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저는 약간 의구심이 있긴 한데, 어쨌거나 지금 애플의 스탠스나 그 지난 시간에도 보니까 애플 그 팀 쿡이 56만 주 자사주 팔아가지고 자기 거. 그 비싼 주식을 네. 6만 주나? 네. 그래서 그럼 대충 얼마쯤이에요? 합쳐보니까 한 3억 불? 3억 불이면 거의 3,600억 네. 원. 네. 3,600억 원. 그러니까 3억 와. 달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6만 5천 주는 팔아서 자기 주머니로, 자기 계좌로. 주식으로 급여를 받은 거예요? 예. 옛날에 이제 성과를 다 주식으로 받으니까. 예, 성과를 주식으로 받는데, 이게 이제 이익이나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은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자기 성과가 고스란히 이제 가져가는 거죠. 주식을 받은 거니까. 그러면은 한국 돈으로 한 5,600억 원 그렇죠. 정도를 주머니에. 순수하게. 와. 근데 더 놀라운 건 56만 주를 아까 팔았다고 했잖아요. 예, 예. 나머지 30만 주 정도는 어디로 갔냐? 세금. 나라도 지분이 있어요? 아니, 자기가 차익이 나면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0% 세금 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와, 세금 내야죠. 이게 내야죠. 자기가 주식을 받아가지고 팔았을 때 거기서 생겨나는 이게 소득세. 주식 보너스는 예. 세율이 높아요, 또. 그쵸. 예, 예. 스톡옵션도 마찬가지고. 예, 예. 그래서 이런 주식 성과급은 세율이 여기 보니까 50%가 좀 넘는 것 같더라고요. 와, 그런데도 그냥 시원하게. 근데 자기가 어차피 1,600억 버는 게임이니까. 그렇죠. 그 나라도 좋고 월급 받은 나도 좋고 주주들은 다른 주주들도 받았으니까 좋고.
워런 버핏 2대 주주 좋고 1대 주주 좋고 한국의 애플 100주 뭐 10주 가지고 있는 뭐 한국의 주주들도 좋고. 그러면은 이제 애플의 곳간에서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애플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 정도만 좀 걱정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이제 워낙 선순환적인 어떤 미국 자본주의의 흐름을 그 그림을 애플이 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 일각에서 걱정하는 뭐 그 반대 상황도 얼마든지 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아직까지는 이거 보고 팀 쿡이 엄청나게 자기 계좌를 불렸다, 예. 탐욕스럽다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지금 모두 다 해피한데 왜 굳이?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문제에 네. 대해서. 그럼 이 문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벌어졌다면 어떤 벌어졌다.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일단 그게 오큐파이드 월스트리트 그 월가의 탐욕에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점령하라 막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은 주주들이라는 게 어떤 금융자본이 그 경영진하고 결탁을 해서 니네가 주주 환원을 많이 해서 주가를 많이 올리면 너네한테 충분히 많은 월급을 줄게 라고 결탁을 했을 경우에 이게 얘네는 기업 성과를 올리고 주가를 올리고 많은 환원을 받으면서 거기서 또 이제 경영진을 해주고 그러면은 근데 이게 그 과거의 오큐파이드 월스트리트하고 좀 다른 거는 네. 그때는 피해자들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제 네. 서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파산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예, 그때 이 돈을 그들이 번다는 거에 대한 불만이 많았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번다. 근데 여기는 지금은 사실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여요. 네. 결탁이 된 건 맞죠. 근데 주가가 올랐을 때 나머지 개인 주주들도 충분히 이익을 보는 상황이고 피해자가 지금 별로 없다는 거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피해자가 없다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랑 우리가 같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래갖고 우리나라로 했다면 네, 삼성전자 우리나라였다면 그 만약에 금융자본하고 이게 그 경영진하고 짱을 해서 이 주주환원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경영자도 월급 많이 받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삼성전자 부회장 이런 사람들이 한 150억 정도 월급 받으면 난리 나잖아요. 그러면은 피해자가 없었더라도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지난 첫 시간에 우리 제가 권 기자랑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했던 거는 그런 거죠.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전자잖아요. 예. 삼성전자 ROE를 애플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좀 삼성전자도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도 시각도 많이 달라져서 삼성전자도 ROE를 극대화시키는 거야 한번. 예. 그래가지고 주가를 사실은 삼성전자가 이제 액면 분할 전으로 지금 6만 원 기준으로 이제 300만 원인 거잖아요. 그쵸. 예. 근데 한번 갔었잖아요. 예. 300만 원 갔던 동력 중에 하나는 사실은 달라진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저는 봐요. 물론 이제 반도체 경기가 좋아가지고 이익이 많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그 JY가 한번 딱 했잖아요. 자, 그쵸. 주주 환원 열심히 하겠다. 그러고 나서 사실은 300만 원 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니까 ROE가 그렇게 글로벌한 수준에 봤을 때는 많이 낮아요. 예, 예.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진짜 본격적으로 주위에 눈치 안 보고 주가가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 아니라 옛날 기준으로 1000만 원 갔다. 가장 큰 이익을 누가 보느냐? 국민연금이 봐요. 그렇겠죠. 일대주주. 예. 11%. 자, 그러면 국민연금이 지금 300만 원을 11%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하고 1000만 원짜리를 11%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하고 국민연금은 사실상 우리 어떤 노후의 어떤 자산인데 예. 사회적으로 그럼 이런 거를 우리나라는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시민단체에서 네. JY가 네.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회사 돈을 이렇게 풀어버렸다. 네, 국민연금을 위해서. 아, 그 얘기는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자본주의도 약간 이제 꽤 됐잖아요, 이제 업력이 이제 그죠? 반세기 된 만큼 어떻게 돼 있냐면은 주주들이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선순환이 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 시스템이 조금씩 갖춰져 가고 있어요. 삼성만 해도 그렇고 현대차는 안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현대차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 예. 하여튼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그런 거를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애플은 이미 할 만큼 했어. 나는 이제 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2조 달러 왔어요. 예. 삼성전자는 3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거지 나는. 저는 1000만 원은 가야 된다 이런 거예요. 저는. 최소한 100층. 예, 1000만 원은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인데. 예. 그게 불가능하냐?
우리는 뭐 달러를 찍어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어서 불가능하다.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그거를 둘러싼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그 주주하는 정책, 법과 제도 뭐 이런 것들을 쭉 바꿔놓으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ROE를 올릴 수 있고 그러면 ROE를 보고 ROE가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면 계속 그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얘기처럼 가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예. 그리고 삼성전자 정도 사이즈의 기업은 꼭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글로벌 소싱이 가능한 기업이니까 애플하고 어떤 자본시장 환경이 다르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과 미국의 주식시장의 자본시장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활동하는 영역에서 생겨나는 자본시장이 꼭 국내로만 한정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말이 길어지는데 참고로 좀 길어졌네 오늘. 예, 예. 참고로 그런 얘기 있어요. 뭐 이렇게 우리가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하면 CEO 연봉 나오잖아요. 네, 5억, 예. 요새는 5억 넘으면 뭐 다 공시하죠. 하잖아요. 예. 비등기문도. 그러면 이제 JY는 우리는 나는 안 받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없잖아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그 시선 때문에. 예. 이게 저는 빨리 좀 고쳐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여기 저 예. 팀 쿡처럼 주식 성과급 막 100만 주 받는 거야. 예? 100만 주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5만 원, 6만 원이잖아요. 예. 이게 10만 원부터 받겠다. 차익을 받겠다. 그렇죠. 예, 10만 원 넘어서 차익 받겠다. 그래가지고 15만 원 가면 그 5만 원 상당에서 세금 절반 내고 나머지는 내가 먹겠다.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일론 머스크잖아요. 제가 이게 미국에서 가장 연봉이 많은 CEO 제가 뽑아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 정말 1위가 일론 머스크네요. 이거 다 주식에 다 7천억. 근데 사실 그 테슬라 주주들 중에 머스크가 7천억 받아간다고 욕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예? 그 머스크가 7천억 자기 그 계좌로 그대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게 예. 그거 가지고 너무 과도하다. 야 이건 탐욕스러워. 이거 안 되겠다. 저 SEC 가서 한번 조사 한번 받아야 돼. 예. 없잖아요. 국세청에서 한번 뒤져봐.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쵸, 예. 네,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이야기야.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도 이제 자본시장, 자본주의가 50년 업력이 된 나라예요. 이게 주가가 올라도 모든 많은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해피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다. 갔다 어느 정도는. 나는 전제하에서 제가 좀 한번 이런 그 얘기를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그 최근에 저희도 어떤 금융권의 고위분 만났을 때 했던 얘기 중에 부동산 시장이 오르는 거는 국민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무주택자들이 느끼게 되는 문제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발생을 시키는데 차라리 주식 시장은 약간 좀 이게 아니 지금은 그 시기가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그게 어떤 얘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실물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자산 시장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산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자산 시장이 그나마라도 버텨주고 있으니까 실물 경제에서 내 월급이 박살나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라도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게 자산 시장 아니겠느냐. 이거 되게 진지한 얘기였어요. 그걸로. 근데 그러다가 만약 자산 시장이 같이 꼬꾸라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실물 경기 꺾인 데다가 자산 시장까지 꺾이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경제적 타격이 올 수 있다. 그러면은 자산 시장이 올라가는 건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부동산 시장을 받치려고 보니까 무주택자들의 느끼는 어떤 그 좌절감이라든지 그러니까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문제 거기다가 또 그동안 정책적으로 해왔던 그 방향성 이거랑 안 맞는데 이 주식시장은 오른다고 해서 특별히 손해볼 사람은 없잖아요. 아니 지금 공매도가 없어져갖고 쇼친 사람도 없는데 아니 동학개미가 지금 몇백만 들어와가지고 여당에서도 지금 주식 관련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맞아요. 그 정도로 지금 시기가 좋아요, 사실은.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지금이 지금 혹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얼마나 정치적으로 되냐면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것인지가 9월 15일 날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보통 관료들이 제가 또 금융인출이 오래 했었잖아요. 이걸 결정하는 건 대충 한 일주일 전에 하면 됩니다. 한 9월 한 8일, 9일, 10일 이때쯤 내가 대충 적당히 해갖고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너무 미리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적당한 시점 봐서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정부에서는 말을 계속 안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당에서 표가 되겠다 싶으니까
너도 나도 먼저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서 나중에 거 봐라. 내가 얘기해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 거다를 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압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표를 주세요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거죠. 네, 사실은. 그리고서 지금 아직 9월 달도 안 됐잖아요. 맞아요. 근데 금융위가 먼저 발표를 해버렸어. 발표했잖아요. 6개월 연장한다고. 이게 지금 당에서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주식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걸 반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단순히 이제 이런 공매도 이런 것보다도 어떤 그 전반적인 그 법 개정 이런 것들도 지난번에 우리가 이용우 의원하고 한번 그 방송을 한번 했었잖아요. 예. 네, 그런 얘기도 한번 저희 그 권순우 기자랑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댓글 짧게 리뷰해 보면은 권순우 기자님이 너무 좋았다 이런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아유, 그건 뭐 저희가 중요한 것도 아닌데 제가.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 그 JK5님 댓글을 A4 한 3장 쓰셨어요. 댓글을. 제가 쭉 다 읽어봤는데 저에 대한 질책이 한가득인데 하여튼 제가 애플을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애플이 이런 회사구나 제가 잘 알게 됐고 그 JK5님은 저희한테 꼭 좀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애플 같은 미국의 그 빅 그 테크주 있잖아요. 예. 이런 거 한번 얘기할 때 한번 모셨으면 좋겠어요. 음. 아니 그 어떤 지식이라든가 어떤 분석력이라든가 인사이트가 어마어마하세요. 그러니까 글 써놓은 거 보니까 네. 이거를 다듬은 글이 아니야. 그냥 막 그러니까 일필휘지로 쓴 그렇죠.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근데도- 많은 부분을 잘 다루고 계시는 네, 것 같아요. 이렇게 스마트폰 부분이라든지 오. 칩셋이라든지 아니면 애플 월드라든지 이런 걸 좀 잘 다루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른 그 구글하고의 비교라든가 퀄컴하고의 비교 이런 것도 막 하시더라고. 인텔하고 비교하는 것도. 그래서 내가 진짜 이분은 그냥 딱 누르면 나오겠구나. 딱 누르면 나오겠구나 싶어서 저희 그 권순우 기자랑 저랑 이제 유튜브랑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 JK5님 꼭 한번 좀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